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에는 어떤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분들과 함께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요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과 함께하는 오늘 금요일 오후. 자,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키워드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나처럼 저희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키워드로 전면에 세워놨고요. 이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항상 2차전지 반도체를 보면서 요즘은 시장을 좀 보고 있어요. 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계속해서 바닥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어서 이걸 단순히 시장 전체의 섹터에 대한 그 수급 영향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개별적인 종목과 관련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어떤 시각 가져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는 트리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신용평가사의 신용 등급 하락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이후에 어찌 됐었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조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종목이 반도체 IT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2차 전지에 한번 매수세가 불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이 선물 매도세가 조금 강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악재 없이 내리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2, 3주 전부터 크게 지수의 방향성은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 두 섹터만 보면 굉장히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두 섹터 외에 또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섹터들, 새로운 기업들이 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두 섹터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도 8월 달에는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다른 걸 보고 싶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지만 워낙 이쪽이 핵심이어서 반도체에 대항을 늘리셨을 거고 네.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포트에서 상당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으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럼에도 변동수를 아니면은 일단 관망? 일단은 저는 조금은 들고 가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네. 포트의 현금은 제로이고 종목이 100%인데 그 종목이 50%는 반도체, 50%는 이제 2차 전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반도체 2차 전지를 매도하고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종목군들이 많다 그래서 섣불리 움직여 가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음 주에 이 MSCI 지수 편입 이후의 방향성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빠르게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반등세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옮기지 말자라는 네.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쪽 섹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민희 PD님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PB님 궁금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관망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선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 포인트가 있다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 2차 전지 종목이랑 또 반도체 관련된 HBM 관련된 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어제 보시면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실적 그죠.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세게 나왔는데 이게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은 기존 보유 재고 영향과 그 판가와 매출원가의 차이로 인해서 좀 손실이 반영된 건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큰 악재로 인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낙폭이 좀 과대하게 되는 LNF와 같은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를 찾아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매수 기회다. 네. 그리고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극재
위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 포스코 그룹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시장도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시장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한해서만 뷰를 저희가 정리를 해본다면 PB님, 일단은 열풍이 몰았을 때 그 선두에 섰던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주와 같이 전면에 섰던 종목 말고 그 후발주로 어느 정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쪽, 덜 오른 쪽을 지금 더 빠질 때 공략하자. 네, 맞습니다. 그중 대표는 LNF. 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사실 HBM 키워드로 소부장주 많이 올랐다가 바닥을 쉽게 못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덜 오른 쪽을 지금 담아도 될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HBM 관련된 주들은 사실 아직까지 크게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HBM 쪽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관련주로 많이 급부상하고 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도 매수 기회 찾아보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모아가서 네. 포트를 채우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아무래도 반도체 2차 전지 비중이 크실 테니까 시장 질문과 더불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모멘텀도 찾아보도록 하죠. 저희 4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인가 서서히 이쪽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다시 살아날까? 올 초 1, 2, 3월의 흐름이 나타날까 궁금합니다.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전과 같은 열풍을 기대해도 될지일 것 같은데 이 첫 질문은 PB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모든 컨퍼런스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AI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는데 두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이 지금은 좀 변동성만 커진 구간이고 AI는 견조한 것 같거든요. 그럼 AI 작은 쪽을 계속 봐도 될지 아니면 큰 종목에 자리 잡는 게 더 큰 모멘텀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쪽 어떻게 방향에서 보실까요? 자, AI 섹터 같은 경우 지금까지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멘텀 없이도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이번 네이버의 컨퍼런스 콜 자체가 내용이 좋긴 하지만 일단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 흐름과는 반대로 상관없이 일단은 계속해서 AI 섹터는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AI가 좀 다른 섹터로 구분을 짓기보다는 이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섹터를 옮기시는 것보다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물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투자 대안을 찾을 때 확실해 보이는 곳에 자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2차 전지 쪽으로 좀 시장이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로봇 섹터의 발전도 이제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여러 섹터가 유기적으로 엮어 있고 또 서로 밀어주는 구조가 되고 순환매가 여기서 돈다면 앞으로 계속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많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카카오가 유독 많이 떨어집니다. 3%까지 낙폭을 키웠는데 이걸 AI와 연관 지어도 될지 궁금해요. 일단 비교를 하자면 네이버보다 AI 관련된 구체안이 여전히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 그리고 오늘까지 그래도 버티는 흐름 나오는 AI주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뷰로 저희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 카카오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교를 받는 게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는 다르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찌되었든 최근의 흐름뿐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되어 굉장히 또 이제 잘 움직였었던 이제 두 종목군인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 오늘 뭐 거래량을 동반한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 혹은 내년,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의 성과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음을 희망을 좀 보여줬던 것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어두운 터널을 아직까지도 지금 헤매고 있고 지금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AI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답을 지금 주지 못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이제 실망 매물이 과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네이버만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지 AI가 접목되어 있는 산업들 굉장히 빠른 혹은 엄청난 주도 섹터가 많았었거든요. 특히 AI 진단으로 가서 보면 뷰노, 루닛 혹은 JLK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AI 기술 이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산업에 접합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산업과 결합이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곳에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AI 플러스 이 진단 쪽은 이미 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수급이 돌고 있는 쪽이 AI 플러스 제약.
그러니까 신약 개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AI만 놓고 보시기보다는 AI가 어디에 접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종목을 고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오늘 삼성전자발 뉴스가 나왔는데 입는 로봇을 넘어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AI를 적용한 로봇 분야에 대한 뉴스가 나온 건데 오후장 들어서인지 삼성 지분 이야기 나오는 추가 지분 이야기 나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호가를 좀 높여가는 상황이고요. 로봇주의 분위기도 좋거든요. 네. AI에서 이렇게 로봇을 연결되는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붙었습니다. 의미 부여도 가능할지.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빠르게 회복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중소형 기업 단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또 새로운 이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주가의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T 로보틱스 그리고 SPG처럼 실제 성과를 좀 빠르게 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보였었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로봇만 한다고 하면 다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상승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던 종목군들 중에 몇 개를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업의 주가를 놓고 보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는 종목이 압축이 됐고 그 압축된 종목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 종목군들이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정도 이제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용인의 반도체 혹은 뭐 디스플레이 이쪽 공장 확장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그러니까 리쇼어링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미국 가서 지금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장들이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인력보다는 로봇, 산업용 로봇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은 시간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로봇 내에서 성격으로 본다면 스마트 팩토리 성격이 강한 종목이 그래도 좀 우선시되는 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이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그쪽에서 먼저 성과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쪽 중심이 되는 키워드죠. 소비 그리고 특히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뜨겁습니다. 여러 번 랭킹5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도 중소형주도 강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프랑스를 누르고 한국 제품이 1위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K 콘텐츠의 힘으로 그 후광 효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급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피비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짝에서 뭐 실적도 있고요. 지금 저희 헤드라인에서 다룬 한국 화장품 외국에서 인기 있다. 일본 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눌렀다. 뭐 이런 이야기 안고 움직이거든요. 성격 결이 어떤 쪽인지 그리고 무게감 있는 재료인지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해요. 어떤 눈높이로 화장품 보실까요? 일단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가장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수요가 좀 회복세가 더딥니다. 계속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중국 경기가 언제 회복할지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 심리가 대형주가 아닌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중소형주를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좀 크게 급등했던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 당장 올해만 해도 한 160%에서 170%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뭐 실적들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대형주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이 하회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좀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들을 제외하고서 북미 시장만 바라보자면 북미 쪽 매출 성장은 고무적인데 이제 2분기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거치면서 이제 2분기 전체 매출 중에 북미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 증가하면서 한 8% 정도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쇼핑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 북미 비중이 더욱 성장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같은 경우 한 13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계속 중저가 브랜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으로 유통사인 실리콘2의 좀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시장적인 전망치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해서 힌트를 살짝 주시긴 했지만 기관이 모이고 있는 패턴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기관 수급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사실 기관 수급 보고 따라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좀 대형주의 좀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규모의 좀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 위주로 아직까지 좀 많이 상방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소형주 그러면 세분화돼서 좀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EM 쪽에서 실적 키워드를 갖고 한번 뿜어낸 종목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도 있잖아요.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적 발표 대부분 되긴 했지만 3분기 어떤 포인트가 있거나 뭐 덜 올랐거나 사이즈가 작거나 어떤 포인트로 지금은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북미 시장의 좀 확장이 두드러지는 기업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중국 쪽의 비중은 없고 일단 미국을 포함한 한 170개 정도의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실리콘투를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사인 만큼 제품과 판매국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좀 실적 전망치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봐도 뭐 목표가 한 11,000원 정도 수준에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로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뷰 주셨네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마 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이렇게 다지면서 바닥을 닫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펌텍 코리아 이렇게 용기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 종목과 더불어서 AS 더불어서 그걸 보고 싶어요. 용기 쪽에 대해서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더 나아가서 OEM 쪽도 더 보시는지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좁혀지고 있는지 어느 쪽일까요? 일단 제가 펌텍 코리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지금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차익 매도를 좀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될까? 네,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은 거냐 이제 고민을 좀 할 텐데 화장품의 대장주가 거의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이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오늘 음봉을 좀 내보였다면 저도 일단 수익권이신 분들은 좀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이런 뉴스에 또다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용기 쪽 연우보다는 펌텍 코리아입니다. 연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저는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덜 오른 기업 중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이제 커져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골라보면 저는 한국콜마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 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다시 한번 화장품의 매기세가 좀 크게 돌아온다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 이런 기업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한국콜마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잖아요. 그럼 본부장님 화장품 내에서도 이전에 2차 전지와 더불어 뚫은 종목이 더 간다라는 관점을 주시는 건가요? 그 2차 전지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가는 종목에 조금 더 힘을 더 보태주는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그런 트렌드를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렌드를 당분간은 따라가 보자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만나보시죠. 2위는 오랜만에 조선주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조선 기자재까지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조선 3사 기준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PB님, 조선주에 대해서 저희가 랭킹5 오랜 기간 진행을 하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춤하나 했다가 또 오르고 이제 주춤하나 싶다가 또 오르고 했었는데 어떤 시각 지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분기는 아직 힘들다라는 시선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실적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선 3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조선 쪽 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입이다. 네,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 업종과 관련 기자재 업종 모두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좀 사이클의 초입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좀 있다는 뷰도 있는데요.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이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이러한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조선 업종을
일단 친환경이라는 테마랑 같이 엮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친환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좀 성장성에 대해 더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IMO에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해운업계에서는 약간 비용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지난달에 이제 넷제로 회계 기준부터 시작해서 좀 글로벌하게 실질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선 국내 조선업계는 다행히 큰 호재인 것이 2022년도 기준으로 친환경 선박 전체 발주량이 한 절반 정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새로운 친환경선 개발과 수주를 위해서 지금 조선 3사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친환경선이 과연 그 LNG 추진선이냐, 암모니아냐, 아니면 메탄올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트렌드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해가면서 결국 하나의 대체 원료로 모이게 될 건데요. 일단 우선은 삼성중공업부터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추진선을 좀 상용화하기 위해서 설비 착공을 시작을 했고 HD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일단 메탄올 추진선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수주되어 있는 메탄올 추진선이 약 한 99척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54척 정도를 HD한국조선해양이 좀 수주를 했고요.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추진선 시장을 국내 조선업계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의 전망은 반드시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주를 지금이라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앞서 신재생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뭐 구조물 관련해서 연관고리가 있으니까 기자재 쪽을 이야기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쪽이 어느 쪽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굉장히 기자재 종목으로는 사실 동성화인텍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조선 3사 가운데서는? 3사 가운데서는 개인적으로 HD한국조선해양 쪽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일찌감치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셨던 본부장님께도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저희가 보면서 앞서 PB님께서도 탑픽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동성화일 때 저희가 3월부터 몇 번이나 그 기회 노려서 수익도 맛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기자재 쪽의 모멘텀을 그때도 이쪽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일까요? 저는 여전히 저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선사들이 먼저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기자재는 사실 조선사들이 최근 2주에서 3주 동안 오른 것 대비해서 많이 반응을 좀 못 받았었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선사를 이제 공략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쫓아가시는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예를 들어 에코프로 그룹주 혹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를 우리가 트레이딩했던 것처럼 올라갈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시는 게 저는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게 2007년도, 8년도 슈퍼사이클 한번 크게 돌았을 때처럼 이번에도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진입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그때는 운임지수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경기까지 이제 좋으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좀 나왔는데 이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조선가죠. 그러니까 조선 판가 인상에 따른 좀 이제 사이클의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트레이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셨다가 이제 조정을 이용하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가 있어서 동성화인텍 그리고 이제 한국카본 이 두 기업 위주로 한번 선택을 하셔서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자재 중심으로 동성화인텍을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목표가를 좀 뚫어낸 구간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메리트가 있으면서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 구간인지도 함께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가 흐름 볼 때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보면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봉을 좀 자주 보세요. 저도 이제 일봉을 또 자주 보는데 이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주봉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월봉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봉 월봉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단도 거의 4년에서 5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상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리고 좋은 뉴스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늦었다라는 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자재 쪽, 동성 화이트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략해봐도 괜찮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정에 나올 수도 있지만 두 분 모두 조선 업황이 가지고 있는 그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나와주셨습니다. 조선 3사에 대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기자재주에 대한 포인트도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조선하면 실적이었죠. 그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 이야기 쭉 풀어가 봤습니다. 여기도 실적 키워드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오랜만에 긍정적인 재료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SM 실적 나온 이후에 본부장님 네. 분위기가 변한 건가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또다시 이제 엔터에 관심을 좀 모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도 이 엔터사들의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하지만 주가가 올해 이제 2분기에 보여줬었던 것만큼의 민감도가 다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2분기 때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더 사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게 이제 맞는 그러한 전략이 더 유효했는데 일단 민감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좋은 뉴스가 나와도 과거에 뭐 10%, 15% 올라갈 수 있는 뉴스에 이제는 3%, 5%밖에 이제 반응을 못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져가시기보다는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이제 수익을 조금씩 확정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이제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성과거든요. 사실은. BTS도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성과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이제는 너무 그들이 내는 성과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이제 또 JYP가 다음 주에 MSCI 지수 편입 앞두고 또 변동성을 또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위치에서 신규 공략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먼저 알고 계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최근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조언 주신 것 같습니다. 피비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조금 민감도가 떨어진다라고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화장품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국을 덜어내냐가 관건이었는데 엔터는 좀 반대인지도 궁금해요. 최근 중국 모멘텀도 많이 주목하고 있어서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엔터 업종에서 중국발 리스크가 해소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지만 사실 요즘에 엔터 업계들의 좀 모습을 보면은 약간 과거에 좀 중국에다가 좀 의존을 했던 것과는 달리 약간 체질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보유그룹에 일단 대비하는 것보다는 하반기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역대급 규모의 콘서트인 만큼 확실히 하반기에 좀 시적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 부분에서 매수기를 찾아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SM 얘기를 해보자면은 SM 일단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M 실적에 관해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MD 쪽에서 콘서트 응원봉과 또 팝업 스토어발 호조가 계속되었는데 특히나 콘서트보다는 이제 팝업 스토어 쪽에서 좀 매출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전체 2분기는 그러했는데 3분기에 콘서트가 잡혀 있는 것을 보면은 약간 좀 2분기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 매출은 좀 2분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뭐 3분기에서 콘서트 실적이 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지만 이제 SM의 고질적인 문제로 좀 지적받았던 것이 좀 적자 자회사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지금 CNC나 키스트 같은 경우에 좀 매각 과정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좀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조정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엔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사 모으는 것보다는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바닥이 견조하다는 확인을 하고 진입하는 게 맞겠다. 네네, 약간 단계적인 조정 구간을 거친 후 이후에 그다음에 추가 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 모두 엔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이라는 의견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조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원픽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김민기 PB님께서 가져오셨네요. 원픽 어느 쪽에서 어떤 종목 고르셨을까요? 이야기해 주세요. 원픽은 일단 AI 섹터에서 칩셋 미디어
GPU라는 기업을 좀 뽑아봤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앞으로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AI 섹터와 반도체 섹터를 모두 다 아우르는 종목인데 AI발 GPU 부족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고 있고요. 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와 로열티라는 좀 특별한 매출 인식 구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칩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지속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실적도 좋을 것이고 재무 구조도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목표가 한 5만 원에 순저가 31,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반도체, 인공지능 핫할 때 같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쪽에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도 지금 접근 괜찮은 걸로?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5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원픽으로 저희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 5 이렇게 5개의 키워드를 활용해 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